번째 강의를 진행하게 된 성주고등학교 박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내용이 오늘 원래 세 가지를 안내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 핑커벨은 선생님들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유테크 활용 개념기반 탐구 수업이라고 해서 제가 올해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데스모스와 메타버스 강탈출을 통한 문제풀이 하는 형태인데 그 수업의 전반적인 이렇게 흐름은 뒤에 있는 이수희 선생님께서 좀 안내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학생들을 어떻게 시작하게 하는지,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데스모스 체험을 해보셔야 또 뒤에 있는 활동도 할 수 있으니까 체험하는 부분, 그리고 오늘 수업 나눔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데스모스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링크까지 다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메타버스를 한 3년 전부터 계속 써서 방탈출도 만들고 학생들 게임하듯이 문제를 풀리거든요. 네, 그것도 체험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크롬 키셔서 패드나 노트북에 크롬 키셔서 데스모스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요, 이런 화면이 띄워집니다. 네, 한번 해보실까요? 네, 데스모스입니다. 데스모스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학생들한테 이 화면 띄우라고 하면 무조건 저기 오른쪽에 있는 로그인부터 누르거든요. 누르지 마시고 그러면 조금 아래쪽으로 내리면 여기 선생님 교사가 들어가는 창과 학생이 들어가는 창이 보여요. 그런데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기 아이디 가지고 그 자료를 저장해서 집에 가서도 혹은 수업 끝나고서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가입을 시키거든요. 자기 아이디로, 구글 아이디로. 그래서 보고 가입할 때는 여기 교사 창으로 들어가서 구글 아이디 연동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수업이 끝나고 뭐 느리게 하는 느린 학습자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끝나도 보고 활동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평소에 그냥 학생들한테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오른쪽 클릭해서 코드 입력을 하라고 하면 제가 코드를 주면 그 코드에 들어오면 수업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 학생 쪽에 클릭을 하셔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보셨죠? 안 되시면 옆에 서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손은 흔들면 도와주셔도 됩니다. 오늘의 수업 코드입니다. 6글자, 대소문자 구분 없고요. 얘는 Z, 얘는 E. 좀 주의만 해주시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학생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로그인 하라고 하는 화면이 나오면 무시해도 되고요. 혹은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 구글 아이디로 연동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UG2 숫자 2죠? 네, 숫자 2입니다. Z와 2자만 유의하시면 대소문자 구분 없이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데스모스를 구성을 해놓고요. 저 위에 보시면 이게 이제 대시보드라고 하는 건데 구성을 해놓으시면 저 위에 있는 창들이 제가 구성을 해놓은 수업하려고 구성을 해놓은 창이에요. 그런데 지금 못 들어가고 계시죠? 밑에 보시면 이렇게 코드 입력하면 이렇게 대기가 됩니다. 승인 대기가 되는데 저걸 제가 승인을 해줘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사용을 먼저 승인을 할게요. 네, 지금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자유롭게 한번 들어가서 활동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원래는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들 지금 여기 보시면 앞에 활동하시면서 앞에 한번 보세요. 어떤 선생님들은 여신 수학님은 지금 2페이지를 보고 계시고요. 네, 탭 17번은 2페이지, 그 다음에 이영주 선생님은 4번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계속 나가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좋은 점이 학생들이 어떤 걸 보고 있고 혹은
학생들이 여기 이 창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교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으면 학생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수업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하고 교류하고 소통하는 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수업을 하고 싶어요. 이쪽을 수업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 동기화라고 누를게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화면이 바뀌시죠. 네, 이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 수업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창을 전환을 할게요. 더 들어오게 하고요. 네, 액티비티 누르시면 이 화면으로 자동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여기 스트링 하트 아시죠? 스트링 하트의 규칙성, 저는 이 파트는 수열 시작하기 전에 규칙성을 가져야 나중에 어떤 규칙성 찾아내고 하는 것들을 익혀야 우리가 편하게 세상을 읽을 수 있다라는 면에서 동기교육을 하고 시작을 하는 부분이고요. 정소라 선생님 패턴 여기 좋은 점이 선생님 학생들이 입력하는 답을 다 볼 수 있어요. 김우혁 선생님 정말 자세하게 적으셨네요. 김우혁 선생님 멋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의 답을 피드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면 이미 답을 적어주신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문제 풀이를 쭉 그냥 학생들이 진행하도록 만들면 되겠다라고 하면 동계를 풀어두면 지금 이제 처음 움직이시면 움직여주십니다. 그리고 학생들 개개인의 화면도 제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5조에 가서 교사 창을 띄우면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답을 적고 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누구 답이 만약에 틀린 답이 있으면 직접 지적해줘도 되고요. 그 패드로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저는 지금 여기 아마 설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쓸 수도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노트처럼. 그래서 노트 그 학생들이 식을 적으면 거기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이 여기서 같이 써줘도 되고요. 아니면 맞는 학생들 띄워줘서 그걸 보고 한번 다시 적어봐. 아예 못 적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맞는 친구들 한 중위권 정도 학생들 띄워주면 좋아요. 상위권 학생들 띄우면 맨날 그렇지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저는 중위권 학생들 띄워주고 하위권 학생들한테 이거 따라 적어봐 라고 하면 다 적는 거 확인하고 넘어가면 학생들이 조금의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코드요? 네. 그런데 선생님들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구성하는 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요 앞에 맨 앞에 있는 요 화면만 제가 했어요. 이해까지부터 계속 보이죠? 네. 저랑 똑같죠? 전 럭셔리 박쌤이라고 여기 뒤에 적혀 있는 럭셔리 미스터 박이라고 계속 칭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선생님들한테 나눠드릴 생각이에요. 어떤 거?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저는 승인해드릴게요. 저는 여기 보시면 작성자가 있고 편집자가 있어요. 편집자는 저고요. 저는 작성된 걸 전국적인 전문가분이 계세요. 작성된 걸 제가 가져와서 그냥 편집만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공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되시고요. 이거는 작성자 저도 이제 연수가서 그 선생님한테 받은 거고 작성자를 공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작권 문제 없잖아요. 내일까지 열어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QR로 찍으셔서 그걸 휴대폰에 링크 하든지 하셔서 그 엑셀 다운 받으시면 이거 그대로 소장하실 수 있어요. 잠시만요. 공유 드릴게요. 네. 이거는 경남에 있는 수학 선생님이고 데스모스의 거의 전국적 전문가신 광민정 선생님께서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연수에서는 얼마든지 써라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교육에서만 쓰실 거니까 활용하시고요. 요 클릭하면 여러 가지 지금 중1, 중2, 중3 이렇게 있죠. 그 중1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 만드셔서 모아놓은 그런
그 중에 하나 마음에 드시는 거 내가 수업하는 부분 받으셔서 클릭하셔서 편집하셔서 그대로 수업에 쓰시면 돼요. 아니면 편집하기 싫다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자료가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먼저 선생님이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다가 모르는 부분 있으면 그거 삭제하면 돼요. 그 창만 삭제하고 혹은 교과서 그 PDF 파일 사진 올리셔서 그대로 해도 애들이 그게다가 쓰면 되니까 그렇게 저도 쓰거든요. 교과서 PDF 파일에 스크린샷 해서 여기다 심어놓고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그 위에 쓸 수 있게 만듭니다. 네, 다 찍으셨나요? 요거는 내일까지 공유를 드릴 생각이고 파일로 엑셀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내일까지 꼭 다운받으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데스모스는 여기까지 안내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또 뒤에 이제 이수희 선생님께서 데스모스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학생들한테 학습지 내주고 뭐 프린트물 내주고 문제 풀으라고 하면 하는 친구들은 너무 빨리 끝나고 그다음에 못하는 친구들은 계속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고 해서 니네끼리 소통해봐 뭐 계속 가르쳐주면서 해봐라고 했더니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요소를 좀 담아야겠다라고 해서 메타버스를 생각하게 됐고 여기서 전 남보거든요. 그래서 던전형 게임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렇게 쭉 여기 액자에다가 수학 문제 넣어놓고 이렇게 여기 두더지인데 두더지 깨고 그 다음에 열쇠 지금 들어가 볼게요. 문제 풀고 문제 이제 연장에 풀겠죠? 그러면 여기 두더지 깨고 열쇠 얻어서 열쇠 4개 얻으면 그거 한 개 통과. 그다음에 또 열쇠 4개 얻으면 한 개 통과하면 1층이 끝납니다. 그러고는 또 그 입구가 있는데 그 입구로 딱 내려가면 이제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 이렇게 지하 던전형 게임으로 해서 니네 누가 먼저 빨리 깨는지 패들렛을 올리기 대결해라고 하면 일단 상위권 한 반에서 20명이면 한 5명 정도는 미친듯이 그걸 막 깹니다. 그러고는 한 1시간 중에 한 20분 문제 푸는데 한 10분 정도 문제 푸는 시간 주고 그럼 한 개층, 그 2개층 깨거든요. 잘하는 애들은. 그러면 거기서 멈추게 해요. 야 니들 멈추고 못하는 애들 가서 도와줘, 같이 해줘 라고 하면 한 10분, 15분 학생들끼리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모르는 친구들은 자기도 깨야 되니까 그냥 설명을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물론 답만 적긴 하지만 그래도 설명을 듣는 부분에서 서로 소통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험해 보시고 나중에 궁금하시면 성주고등학교입니다. 성주고등학교 박진수한테 요청하시면 이건 제가 직접 맵 사고 구성한 건데 이것도 공유해 드릴 의향도 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 중에 한 분 공유해 가셨거든요. 이것도 QR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한번 체험해 보세요. 수학 선생님들이시니까 문제 다 푸실 수 있죠. 이게 메타버스 일제비 20명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안 되면 다른 창으로 또 하나 열어드릴게요. 지금은 여기는 지금 공개용으로 해서 1층으로 그냥 제한시켜놨어요. 그래서 문제 푸시고 여기에 요 열쇠까지 획득하셔야 돼요.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거 계속 열어놓으시고 계속 활용하시면 되고요. 한번 나중에 천천히 시험해보시고 이제 5분이 저한테 남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거? 네. 요 맵은 이제 학교 돈으로 써서 제가 열심히 활용하고 있고요. 근데 맵을 굳이 안 사셔도 돼요. 우리 잽에 들어가면 교육용으로 제작해서 무료로 다 올린 분들이 아주 유능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 쓰셔도 저도 이제 그거 얘가 지루해질 때쯤 그것들 가져와서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하는데 만드는 거는 처음 하시면 이렇게 이미지 우리 문제 파일에
한글 파일에 있는 거 이미지 캡처하고 그다음에 답 체크해놓고 여기 탑재하고 설정하는 데는 한 맵 만드는데 처음에는 1시간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적응이 되면 요 한 맵 지금 8문제고 여기 밑에는 영상이거든요. 맨 밑에는 그거 만드는데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한 차씩 만드는데 한 10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든 다 처음에는 잘할 수 없으니까 조금의 연습은 필요합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혹시 저 문제 풀이할 때 네. 이게 과잖아요. 태블릿으로 들어가서 네. 혹시 연습장 안 돼서 분위기 잽 있어요? 잽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풀이 수업을 할 때는 반드시 연습장 그냥 들고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한테 설명해 주려면 패드 가지고 설명해 주면 별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습장 들고 가서 네가 들고 가서 설명해 줘 라고 하고 뭐 설명 잘해주는 친구들은 또 세특에 입력도 해주고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저는 안내를 마치도록 하고 이수희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준수였습니다. 선생님들 힘드시죠? 오랜 시간 동안 수업 시연 듣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끝내고 선생님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치시면 3층에 올라가면 체험 부스들이 있는데 가면 굉장히 많은 수업 자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상품들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품에 눈이 머는 건 아니지만 근데 굉장히 정말 알찬 수업 자료들을 많이 저희가 제출했고요. 물론 수학 교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출했지만 저희 이번에 수학 부스가 정말 멋진 선생님들이 모여서 진짜 최고의 자료를 가지고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들렀다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조금 더 알찬 체험 부스 시간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빨리 말을 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접니다. 안녕하십니까. 탐구 수업으로 선생님들께 수업 시간을 아주 짧게 할 유성여자고등학교 수학교사 이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 데스모스를 이제 가지고 선생님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데스모스로 빛나 보이려고 했는데 앞에 있는 진주 선생님이 제 아이템을 가로채서 빛날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수업 구성했는지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해드리고 수업 시연은 선생님들 댁에 가셔서 개인적으로 하시던가 아이들한테 링크를 뿌려서 괴롭히시던가 선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 탐구 수업을 했는데 제가 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이라서 통합수학이라는 교과를 가르치고 있는데 중학교 선생님들은 아마 통합수학이 뭐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가 합쳐진 복습 교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복습 교과의 특성상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교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포자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잔뜩 몰리는 교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질문 탐구 수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수업은요 전체적으로 선생님들도 이제 질문 탐구 수업을 아마 가지고 수업 지도를 짜실 것 같아서 큰 흐름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면 핵심 질문, 탐구 질문을 가지고 수업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다 알고 계시지만 또 한 번 정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핵심 질문 설명해 드리면은요. 핵심 질문에 핵심 아이디어를 질문화했다. 그래서 교과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가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핵심 아이디어라고 하는데요. 이 핵심 아이디어를 학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핵심 질문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언제 그리고 왜 우리는 계산하는가와 같이 조금 더 폭넓은 질문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탐구 질문은요. 이
도출하는 과정에서, 즉 탐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문이 되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이겠죠. 그리고 이 탐구 질문들을 우리는 하나씩 학생이 물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교사가 질문할 수도 있겠는데, 이 탐구 과정에서 탐구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핵심 질문에 대한 대답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까 전에 핵심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 질문을 하나 선정하며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와 같은 것이 탐구 질문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핵심 질문과 탐구 질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만의 해석이니까 맞다 틀리다는 사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탐구 질문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탐구 질문은 교사가 할 수도 있고 학생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탐구 질문은 핵심 질문에 수렴해야 된다라는 것,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서 나오는 질문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질문을 도출하는 과정은 크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 역시 이러한 과정에 거쳐서 수업을 계획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탐구 질문을 가지고 수업 지도안이 각각의 개별 차시를 이루고 결국 이 개별 차시를 다 하게 되면 핵심 질문에 도달하는, 대답에 도달하게 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학생들과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라는 수업 주제로 질문 탐구 수업을 설계했는데, 여기에서 혹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수업 2 교과서에서 이런 이제 수업 질문 탐구 수업을 하실 수 있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통합 수학은 복수 교과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예습처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하진 않습니다만, 핵심 아이디어는요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왔고요.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눈으로 보실 수 있겠지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세 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성취 기준은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했지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두 가지 요소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성취 기준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용 요소는요, 지식 이해에 해당하는 것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그리고 과정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 값 구하기, 판정하기, 설명하기, 그래프를 표현하기, 그리고 가치 태도에 해당하는 것이 변화하는 현상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미적분의 유용성 인식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교사의 역할이 이 뒷부분보다 필요한 거죠. 핵심 개념과 일반화 핵심 질문은 교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해석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핵심 개념을 극한, 증가, 감소, 극대, 극소, 함수 그래프 변화로 추출하였고요. 이것을 가지고 일반화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네, 안 읽겠습니다. 깁니다. 그죠? 네, 읽었다 치고요. 자, 그리고 최종적인 핵심 질문,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대단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함수의 그래프는 언제, 어떻게, 왜 그릴까로 선정하였고,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한 이제 세부 탐구 질문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제가 구성을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핵심 질문은 한 개가 아니고 전 두 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는 지금 보시면요 어떻게 그릴까가 한 개고요. 또 나머지는 뭐가 있겠습니까? 함수의 그래프는 언제 왜 그릴까가 있습니다. 두 개의 핵심 질문 중에서 한 개의 핵심 질문을 가지고 탐구 질문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함수의 그래프는 언제 왜 그릴까?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들께 수업을 소개시켜드리겠다.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요 수업 활동에서 첫 번째 이제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게임 활동으로 구성할 수 밖에 없었던 슬픈 이유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1차시 정도로 가면서 학생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만 저희 굉장히 힘이 드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선생님들과 같이 하게 될 폴리그래프 게임이라는 아주 가벼운 게임 활동으로 이제 집어넣었는데 이 게임 자체가 선생님들께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들과 함께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것을 바탕으로 탐구 질문 두 가지에 대한 탐구 활동을 설계했는데요. 첫 번째는 다음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두 번째 탐구 활동으로서 다음 함수의 차수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여기에서 하나의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것은 교사가 제시한 탐구 활동이 되겠고요. 학생들이 조금 우수한 학생들이라면 이 탐구 활동을 한번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학생으로부터 탐구 질문을 끌어낼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슬픈 이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나 정도는 교사가 탐구 질문을 해서 탐구에 도달하게 하지만 나머지 질문들은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탐구 질문을 할 수 있게 한다면 더욱 좋은 수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시들은 뭐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저희 바쁘니까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데스모스 들어간 연습 다 하셨고요. 네, 학생 코드 누르는 것까지 얼른 빨리 도달하셔서 네, 후다다닥 얘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 누르는 거 혹시 잊어버리셨나요? 안 되시면 손 번쩍 드시면 저기 진수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네. 아까 제가 많이 도와줬죠. 혹시 안 되시는 분은 저기 진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굉장히 의욕이 충만하셔서 빠른 속도로 들어오시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저거 MM 아무도 아, 네, 코드요. 아, 네. 선생님들 저는 기억력이 엄청 MM 뛰어나실 줄 알고요. 82 거기 좀 적어놔요. MM 네. 좀 적어놔요. 네. MM, RW, 빨리. 네. MM, RW, 빨리. 네,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네. 띄어쓰기 구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저희 게임만 하고 이제 끝나거든요. 나머지는 코드를 제가 링크를 드릴 테니까 나머지 거는 아까 그 지도안에 따라서 얘를 설계했구나 그냥 구경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진수 선생님 제가 어느 정도 들어가셔서 저한테 사인을 좀 주실까요? 생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갑자기 많이 들으셨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하실 폴리그래프 게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선생님들. 이 게임은요, 총 16장의 카드가 주어집니다. 2명씩 짝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2명씩 짝을 할 때에 한 명은 그 그림에 대한 추측자가 되고요. 나머지 한 명은 어떤 그림을 그 사람이 선택했는지 맞추는 이제 선택자가 잘못 설명드려서 한 명은 선택자고 한 명은 추측자인데 16개의 그림 카드가 주어지고요. 2명씩 짝을 지어서 한 명은 그림 카드를 선택하게 되고 나머지 한 명은 어떤 그림 카드를 선택했는지 맞추는 사람이에요. 추측자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그림을 맞추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은요. 예 아니면 아니요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생겼니? 이런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넌 예쁘니? 이런 거 하시면 아니요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그림의 위치는 랜덤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또 좀 시졸하게 너 첫 번째 줄에 있니? 이런 거 질문하는데 위치에 대한 질문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림에 대한 게임에 대한 이해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처음에 아마 연습 라운드부터 시작하실 건데요. 그래서 지금 게임을 한번 해보시는 게 훨씬 더 감을 잡기 빠르시기 때문에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없는 게임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네. 선생님들 집에 가셔서 자녀들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링크 드립니다. 네, 자녀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시고요. 네, 저 좀 봐주실까요? 네. 네, 그래서 다른 학생들 수업하실 때에도 이 폴리그래프 게임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활동이 되고요. 처음에 이 활동을 구성을 했을 때 이제 아이들이 그래프의 개형을 설명할 때요. 될 수 있으면 수학적 용어를 쓰면 좋은데 저희는 뭐 빗살무늬 토기부터 아기 엉덩이 궁둥이까지 오만 용어가 다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용어들이 나오면 본인들도 하면서 키득키득 웃어요. 수학적 용어가 아닌 것은 알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얘들아 그러면 빗살무늬 토기는 수학적 용어로 무엇이라고 할까? 아래로 볼록이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적 용어로 이제 바꿔주는 것들이 수업의 흐름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분 뒤에 사라져야 될 운명이므로 네, 선생님들 네, 아무도 안 듣고 계시지만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교사가 이런 것도 도가 트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제 모니터랑 대화하면서 잘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함수를 이제 탐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과 함수식과의 관계를 처음부터 학생들이 질문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 함수식의 어떤 개수들이나 채굴창의 차수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귀납적 탐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결국은 이것들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끌어내게 하고요. 이것의 이유는 함수의 극한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증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을 가지고 함수의 극한과 계산을 통해서 하게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연역적으로 정리하는 형식의 수업이 되겠고 이러한 흐름으로 나머지 수업 차식들도 구성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링크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제가 패들렛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 이런 생각으로 이 사람이 수업을 설계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질문 탐구 수업을 설계할 수 있겠구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고 즐겁게 3층에 올라가셔서 체험 부스 하고 한가득 선물 가지고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